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시스템이나 개체들이 서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을 액터다, 개체다, 메시지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시스템이나 개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각 동작에 이제 참여하는 시스템이 됐든 개체들이 수행 기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객체들을 기본 단위로 해서 그들의 상호작용을 서로 표현해주는 게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요. 얘는 이제 주로 기능 모델링에서 작성한 그 유스케이스 명세서 있죠. 그 명세서를 하나의 표현 범위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때 하나의 클래스에 포함된 그런 오퍼레이션 있죠. 그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범위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액터라는 것도 있고 객체라는 것도 있고 우리 생명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실행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된 게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요. 자, 그럼 이제 구성 요소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액터라는 거는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하는 그 외부 요소를 보고 얘기하는데 주로 사람이나 외부 시스템을 의미하는 게 우리 액터요. 우리 유스 케이스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액터가 있었죠. 그 액터랑 이 액터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액터는 주액터, 부액터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도 이 액터의 종류에는 주 액터가 있고 부 액터가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요. 객체라는 건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는 그 주체를 보고 우리는 객체라고 하는 거고 생명선이다 그러면 생명선은 어떤 특정 객체가 이제 실행이 되면 메모리에 이제 존재하겠죠. 그 메모리에 존재하는 그 기간을 이제 나타내는 게 생명선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로그인 화면이 있죠. 그 로그인 화면은 언제 없어져요? 그 로그인하는 그 화면은 우리가 로그인이 끝나면 바로 없어지죠. 그래서 그 해당 객체, 로그인하는 그 해당 객체가 메모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는지 그 기간을 나타내는 게 우리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객체 아래쪽에 점선을 그어서 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객체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구동되고 있다, 실행 중이다.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게 우리 실행상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객체가 상호작용을 위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얘기해요. 얘를 이제 실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액터, 지금 여기다가는 제가 주액터만 표현해 놓은 거고요. 부액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객체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생명선은 지금처럼 점선을 이제 아래쪽으로 그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상자는 점선이 쭉 연결돼 있다가 이렇게 이제 사각형, 요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사각형이 있죠. 요 사각형을 만났을 때 요때 이제 실제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구동이 되고 있다, 실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요. 그리고 메시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그림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교재에는 그림이 없죠. 그림 한번 보고 좀 이해 좀 하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회원이라는 요 액터가 있어요. 여기 요런 걸 보고 이제 액터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요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객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객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재고 시스템 액터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 액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원도 액터죠. 액터 그러면 이제 사람이나 사용자나 뭘 얘기한다? 외부 시스템을 얘기하더라. 여기서 이제 재고 시스템하고 결제 시스템이 이제 외부 시스템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액터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 화면이 이제 우리 물건을 주문할 때 계속 떠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소멸이 되죠. 언제 소멸돼요? 로그인 끝나면 이제 소멸될 거예요. 그때 이제 소멸된다 해서 객체 소멸 요 그림이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거고, 이 로그인 화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소멸 기호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해당 객체가 메모리에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점점점으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네모박스로 우리 실행상자 그거 이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회원이라는 이 사람과 이 로그인 화면은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 화면 요 객체가 생성이 될 거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때 지금 보면은 그냥 실선 화살표 요 선이 있죠. 요 선은 메시지 이제 전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점선으로 표시된 거 있어요. 점선 화살표 얘가 이제 반환 메시지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이런 형태로 생겼구나.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시스템이나 개체들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 그게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스템이 됐든 개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에서 주고받고 하는 메시지를 표현해 주죠. 그리고 각 동작에 이제 참여하는 시스템이 됐든 개체들이 수행 기간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클래스 내부에 들어있는 그 개체들의 기본 단위로 해서 그들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특징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종류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